안녕하십니까. 3월 6일 목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미국의 주요 종목군들 주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스닥 지수를 먼저 볼까요? 나스닥 지수가 현재 1.42%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나스닥 일봉 차트상 200일 이동 평균선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등을 좀 보여주었다는 걸 요 시점 이렇게 보여드렸었죠. 그림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자면 바로 이제 요 시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점 그리고 이제 2번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시장이 이제 오늘장 보게 되면 이제 점차 악재에 둔감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세 완화 이런 얘기도 슬슬 들리고 있죠. 물론 이제 그 소식은 어제 우리 장중에 이미 나왔습니다. 나왔었죠. 장 초반에 이제 미국 시장 좀 하락 출발해서 오후장에 관세 완화 이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전약 후 강의 흐름을 좀 보이면서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도 1.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만 일단 차트상 200일선 좀 지지를 좀 받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악재에 좀 이제 둔감해지면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다는 점, 그 점에 이제 주목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이번 주말 뭐 고용지표, 물론 뭐 고용지표가 지금 좋지 않을 수 있죠. 그 이유는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잠깐 보시죠. 이 부분인데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약화되고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소비자 신뢰와 기업 활동이 침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도 약간 침체, 그다음에 이제 기업 활동이 침체되고 있다. 뭐 고용 지표도 좀 둔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금융 시장의 관심사로 떠올리면서 이제 최근에 조정을 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압박을 증폭시키고 경제를 둔화시키고 기업 이익을 잠식시킬 우려로 매도세가 나온 거죠. 근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은 지금 36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공무원 삭감 등 이렇게 신속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 정부가 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의회 연설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조리가 좀 많다. 100살 넘은 사람들, 뭐 360살까지 뭐 연금 수령 뭐 이런 게 많이 막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부채가 많다 보니까 이를 좀 통제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이제 수준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 재무부 장관이 이를 절반으로 좀 줄이고 싶다. 예산 적자가 GDP의 6%를 넘었는데 좀 절반으로 좀 줄이고 싶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이를 통제하다 보니까 이런 공무원 삭감 그러면서 소비 활동 침체 이런 부분이 의도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처럼 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 몇 주 동안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죠. 이런 이제 트럼프 정책에 대한 시장의 좀 신뢰 어떤 신호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소기의 성과를 좀 거둔 거 아니겠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 분석가들이 무역 전쟁에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인하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파월 연준의장 입장에서는 금리 지금 인하할 때가 아니다. 당분간 현 기조를 유지하겠다. 지난번 FOMC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이런 식으로 좀 쓴 거죠. 그래서 대략 뭐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제 3월 달에 스케줄상 보게 되면 3월 잠깐 스케줄 볼까요?
네, 3월 현지 시간으로 18일, 19일에 FOMC 회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월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빠르면 뭐 3월 혹은 늦으면 5월에는 금리를 좀 인하하지 않을까. 그걸 좀 감안해서 지금 악재 이제 최근 급락 이후에 바닥을 좀 다지려고 하는 악재에 좀 둔감해지고 그 흐름을 좀 잘 판단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로이터의 헤드라인 뉴스, 헤드라인 보게 되면요. 월스트리트가 상승한 거죠. 어떤 이유로 상승했습니까? 무역 긴장이 완화된다. 완화함에 따라서 월스트리트 상승,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자, 미국 증시 이제 관세 완화 암시로 전약 후강, 핀뷰닷컴 통해서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건 이제 S&P 500 지수인데요. S&P 500 지수도 보게 되면 이 선이 어떤 선입니까? 이 선이 200일선이죠. 200일 맞죠? 200일선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빈뷰닷컴 보게 되면 다우지수 1.2%, 511푼트 오르고요. 전약 후강이죠. 나스닥도 역시 전약 후강. 꼭 제가 한 1시 반 정도 깨거든요. 잠을 자다 보면. 그때는 이렇게 또 밀려 있는 거예요. 뭐 그 시점에 깨면 잠이 또 옵니까? 살짝 또 이 주식쟁이라 이게 주식하는 사람에 있어서 이걸 또 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잠깐 내 휴대폰으로 이 시점에 한번 보게 되면 이게 갑자기 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뭐 2시 반까지 1시간 넘게 또 뒤척이다가 지금 한 5시, 한 4시 반 정도 일어나서 좀 봤습니다만은 다행히도 이렇게 오르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시각은 뭐 5시 45분이네요. 나스닥 지수는 1.5%, S&P 1.2%, 러셀 2000도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S&P 500 맵도 메가캡과 방산주 위주의 이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었죠. 미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이 일부 관세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 이게 이제 시장의 오후장에 이제 영향을 좀 미친 거죠. 멕시코와 캐나다 타협을 고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이제 여기 소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6,110억 달러 규모의 ETF가 S&P 500을 추종하면서 반등이 좀 시작됐습니다. 뭐 이 내용도 한번 보시죠. 이유 내용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 전략적인 어떤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그거 이제 믿고 있는 거죠. 이제 관세 완화에 대한 암시 이런 부분을 해서 좀 더 이제 전략적으로 협상이 좀 이어지면서 시장을 좀 완화할 수 있겠다. 뭐 대략 그렇게 이제 시장을 좀 보고 있고 또 이제 이 부분도 보게 되면 뭐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을 좋아하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관세가 오버행 리스크를 계속 좀 부추겼고요.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제 미국 내에서 어닝 그로스 실적이 이제 계속 증가하게 된다면 2025년이나 2026년 두 자릿수 넘는 증가세가 보게 된다면 이 시점에서 바이어 딥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됐죠. 저가 매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참고를 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비해서 혹은 주초에 비해서 악재에 둔감해지면서 저가 매수세를 촉진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KLX에서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3.6포인트 올랐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1% 넘게 다 올랐고요. 야간 선물 지수도 6월물 기준은 3.45가 올랐습니다. 3.45. 다음 주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앞두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원달러 한율은 1445원입니다. 달러 인덱스 내렸고요. 자, 10년물 국채금리 4.26인데요.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물 국채금리가 4.8까지 이른 후에 최고가 그 다음에 이제 4.21까지 이거 이제 금리 인하를 부추기는 거죠.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는 거죠. 10년물 장기물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결국 장기물이 이렇게 하락했다는 것은 연준을 하여금 금리 인하를 유도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VIX 오늘 6.47% 하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점 참고하시고요. 자, S&P 500 맵을 보게 되면 오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인텔 주가가 좀 하락하는 거 빼고는 자, 반도체 괜찮습니다. 엔비디아 1.8 올랐고요. 브로드컴 3% 넘게 올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시간으로 한번 보시죠.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 2.93%, 3%가 오르죠. 네, 저가 매수에 이틀째 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1.3%, 그다음에 아마존 2% 상승하고 있네요. 이틀째 양봉, 메타 2%, 구글 알파벳 이틀째 오르고 있죠. TSMC 미국의 1,000억 달러 투자 소식 이후에 이틀째 오르고 있고요. 브로드컴 2.43% 오르고 있습니다. 테슬라 1.36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 중 하나죠. 테슬라 역시 200일선에서 확 올라줘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하고 있네요. 근데 오늘 테슬라 또 악재가 났잖아요. 잠깐 그 소식 보죠. 여기 이 테슬라가 이제 독일 내 지난달 독일 내 판매량이 무려 76%나 급감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일론 머스크의 선거운동, 정치활동으로 이제 보는 애예요. 1,429대밖에 팔리지 않았다. 올해 첫 두 달 동안 1, 2월 동안 테슬라 판매량은 독일에서 71%, 프랑스에서는 반토막 44% 감소했다. 이제 그 시장을 지금 BID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테슬라 주가 이런 이제 악재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소폭 상승주에 있다는 점, 그 점이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뭐 S&P 500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주 소폭, 금융주 좀 반등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 상승이 큰 건 이 산업재입니다. 산업재에서도 보잉, 록히드 마틴, 제너럴 다이너믹스, 그다음에 노스롭 다 방산주죠. 이 방산주의 상승이 상당히 좀 두드러졌다. 방산주의 상승이. 그 이유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이 소식을 했죠. 상업용 조선, 군용 조선을 포함한 미국의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고 이 산업을 미국으로 다시 유치하게 한 특별 세금 인센티브를 요청할 것이다. 이로 인해서 뭐 방산주 중에 뭐 조선주나 방산주 중에 뭐 헌팅턴 잉글스라는 종목 이 이제 11% 넘게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제너럴 다이너믹스나 뭐 로키드 마틴이나 로스롭이나 등등등 이런 종목군들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국내 증시는 하루 전에 이제 조선과 방산이 먼저 튀었죠. 어제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증시도 지금 이제 반등이 이틀째 좀 진행이 되고 어제 이제 반등 다음 반등 한 1% 넘게 지수는 좀 오르면서 순환매식의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다. 네, 최근에 이제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이 네, 순환매식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 관련 얘기도 오죠. 지금 뭐 중국 증시는 양호합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올해 네, 경제 성장률을 약 5% 정도로 강세로 저하고 있네요. 올해 말에 이제 더 많은 부양책을 내놓을 예정이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국내 기사 이런 게 좀 눈에 띄서 한번 여기 써놨습니다. 트럼프 미국이 손해보는 동맹으로 네, 우리나라를 특정지었고 뭐 향후 이제 관세나 방위비 비상 네, 이런 기사가 좀 있네요. 관련 기사 계속 좀 체크를 하시고요. 자, 국내 증시는 외국인 순매도 지속에도 불구하고 어제 양시장이 1% 넘게 올랐습니다. 네, 외국인은 뭐 아주 줄기차게 팔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순매도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다음 주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 때 어떤 변곡점이 발생할지 네, 그 부분도 잘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네, 시총 상위 종목들 보게 되면 어제 삼성전자는 약세,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 반등에 따라서 SK하이닉스도 한 3.76% 올랐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스,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도 어제 2% 넘게 좀 반등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뭐 호재가 있어서 오른 건 아니죠. 낙폭과대에 따른 네, 길적 반등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코스피 보시죠. 코스피도 지금 이틀째 양봉 흐름이 나고 있죠. 최근 코스닥 시장은 시총상위 바이오주 흐름이 좋습니다. 뭐 당연히 알테오젠 주가가 상당히 좋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HLB가 시총 2위까지 올라오고 에코프림이 시총 3위로 밀려났네요. 2000지 관련주는 뭐 시총 좀 이렇게 밀려나는 흐름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 5위까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HLB, 삼천당, 리가캠 등 이런 이제 바이오주 그리고 미용 관련 휴젤이나 파마 리서치 뭐 이런 종목군들이 또 올라왔죠. 자, 특징주 보시죠. 자, 홈플러스 회생 신청에 이마트 롯데쇼핑이 반사이익을 좀 얻으면서 상승했다는 점.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개발에 수조 달러 투자. 그래서 이제 국내 LNG 관관이나 뭐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군들이 어제 오르기도 했죠. 가스관 관련주들 네,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코스피 어제 외국인 순매수 종목군들 보게 되면 SK하이닉스, 현대차입니다. 기관은 조선주,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국, 현대미포조선. 어제 조선주도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보다는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국, 현대미포조선이 주가가 좀 좋았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삼천당, 알테오젠, 펩트론, 바이오죠. 클로벌 로봇이고요. 바이오가 뭐 주를 좀 이루고 있습니다. 자, 기간 역시 뭐 삼천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등을 순매수했습니다. 자, 장 후반 막판 들어와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2% 넘게 오르고 있네요.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시간에 관련주들 한번 체크를 좀 하시고요. 아무쪼록 나스닥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이틀째 상승을 좀 하고 있다는 점, 200일선의 마법이 좀 발휘되면서 시장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
네, 가지고요. 오늘 일정 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일정. 네. 자, 3월 6일이죠. 네, 대진 첨단 소재라는 종목 신규 상장하고요. 제롬 파월 연준장이 이제 그 현지 시간으로 네, 미국 통화정책 오찬에서 연설이 있습니다. 요 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환절기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제가 경칩이었지 않습니까? 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